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밤. 그의 손에 든 장미 꽃다발은 떨리는 손끝을 타고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지훈에게 고백하려던 순간 그녀의 집 초인종 앞에서 멈칫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민재는 27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강남의 IT 회사에서 근무하며 매일 똑같은 일상에 묻혀 살아갔다. 하지만 지훈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은 색을 띠기 시작했다. 지훈은 23세. 대학생이자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그녀의 미소는 민재의 단조로운 세계의 햇살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가 일하는 카페로 출근길 커피를 사러 갔고 그녀와의 짧은 대화가 하루의 전부가 되었다. 몇 달간의 망설임 끝에 그는 오늘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하려 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 민재는 얼어붙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30대 초반. 단정하지만 강렬한 인상의 태연이었다. 태연은 지훈의 오빠인 줄 알았던 민재의 예상을 깨고 지훈과 함께 사는 연인이었다. 누구세요? 태연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민재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민재는 당황하며 꽃다발을 뒤로 숨겼지만 태연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지훈이 문 뒤에서 나타났다. 민재 씨.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태연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태연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연의 존재는 그의 마음에 거대한 의문부호를 남겼다. 지훈과 태연은 연인일까? 하지만 태연의 눈빛, 그 미묘한 긴장감은 단순한 연인의 질투가 아닌 것 같았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태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남자는 왜 그렇게 강렬하게 자신을 바라보았을까? 며칠 뒤 민재는 다시 카페로 갔다. 지훈은 여느 때처럼 밝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다. 그날 왜 오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민재는 망설이다 결국 솔직히 털어놓았다. 지훈 씨. 저 좋아해요. 그의 고백은 떨림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민재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저 태연 오빠랑 같이 살아요. 그는 제 약혼자예요. 민재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훈의 미소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억지로 웃었다. 축하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카페를 나섰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태연의 눈빛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민재는 태연을 더 알아보고 싶었다. 그는 지훈의 소셜미디어를 뒤져 태연의 계정을 찾았다. 태연은 사진작가로 그의 계정은 감성적인 풍경 사진과 함께 짧은 시 같은 글들로 가득했다.
민재는 그의 사진 속에서 묘한 끌림을 느꼈다. 태연의 작품은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는 듯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태연의 전시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전시회 날, 민재는 태연의 사진들 사이를 거닐다 그와 마주쳤다. 태연은 민재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지훈이 말해줬어요. 민재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재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은 그를 전시회 안쪽으로 이끌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화는 곧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갔다. 민재 씨는 왜 지훈이를 좋아하게 된 거죠? 태연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민재는 당황했다. 그냥. 그녀의 미소가 따뜻해서요. 민재는 솔직히 답했다. 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쳐갔다. 그녀의 미소는 누구나 사랑할 만하죠. 태연은 그렇게 말하며 멀리 지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재는 태연의 감정이 지훈에게만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태연은 지훈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는 태연의 사진 속에서 본 외로움과 자신의 마음이 닮아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을 사랑했지만 태연의 존재는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태연은 단순한 라이벌이 아니었다. 그는 민재의 마음속 깊은 곳, 숨겨져 있던 감정을 건드리고 있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태연을 만난 이후 그의 마음은 지훈과 태연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지훈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태연의 깊은 눈빛은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그는 태연의 전시회에서 본 사진들 서울의 어두운 골목, 비에 젖은 창문,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는 듯했다. 태연은 단순한 사진작가가 아니었다. 그의 작품은 감정을 말했고 민재는 그 감정에 끌렸다. 며칠 후 민재는 다시 태연을 만났다. 이번에는 우연이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책방에서 태연은 책을 고르며 서 있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다가가 말을 걸었다. 태연 씨, 여기서 뵙다니 신기하네요. 태연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 씨, 책 좋아하시나 봐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문학, 예술,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태연은 민재가 예상치 못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민재의 말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태연은 민재에게 커피를 제안했다. 둘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태연은 지훈과의 관계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지훈이는 제 삶의 빛이에요. 하지만 저희 관계는 복잡해요. 그의 말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재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늘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요. 지훈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태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삶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태연은 민재에게 자신의 스튜디오에 놀러 오라고 초대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면 같이 작업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민재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태연의 스튜디오는 서울 외곽 한적한 동네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에 자리 잡은 스튜디오는 따뜻한 조명과 사진 장비로 가득했다. 태연은 민재에게 카메라를 건네며 간단한 촬영 기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연의 부드러운 지도에 점점 몰입했다. 태연은 민재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 씨, 감각이 있네요. 그의 칭찬에 민재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날, 태연은 민재에게 자신의 사진 프로젝트를 보여주었다. 이건 제 가장 개인적인 작업이에요. 태연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홀로 바닷가에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움과 갈망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이 사람, 누구죠? 민재가 묻자 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냥 저를 닮은 누군가예요. 그 순간 민재는 태연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느꼈다. 태연은 지훈과 약혼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 감정이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태연에게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끌림은 죄책감과 혼란을 동반했다. 그는 지훈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태연과의 시간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며칠 뒤 민재는 지훈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밝고 따뜻했지만 민재는 그녀와의 대화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지훈은 태연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태연 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가끔 그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민재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태연의 비밀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민재는 태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걷고 사진을 찍으며 점점 가까워졌다. 태연은 민재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열어보였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고 지훈을 만나며 안정감을 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미완의 이야기가 있었다. 민재는 태연의 말 사이에서 숨겨진 진실을 감지했다. 태연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태연과 지훈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태연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었다. 민재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태연과의 시간은 그의 일상에 새로운 색을 입혔지만 그 색은 혼란과 갈등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지훈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태연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다. 태연의 미소, 그의 깊은 눈빛, 그리고 그의 사진 속에 담긴 외로움은 민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다. 한편 지훈은 민재와 태연이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태연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태연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종종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보곤 했다. 지훈은 그 눈빛이 민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태연에게 물었다. 오빠, 민재 씨랑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태연은 웃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그의 미소는 어색했다. 민재는 태연의 스튜디오를 자주 찾았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고 서울의 숨겨진 골목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태연은 민재에게 한강 근처에서 야경을 찍자고 제안했다. 한강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강변을 걸었다. 태연은 민재에게 사진 속 감정을 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건 순간의 감정이죠. 태연의 말은 민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들은 강변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태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정말 순수해요. 그게 좋아요. 민재는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태연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지훈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태연과의 시간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태연은 민재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저는 예전에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훈은 그의 삶에 안정감을 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다. 민재는 태연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태연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웠다. 며칠 뒤 민재는 지훈과 단둘이 만났다. 지훈은 민재에게 태연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태연 오빠는 예전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나서야 웃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태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지훈의 말에서 미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태연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재는 태연과 지훈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지훈을 사랑했지만 태연에게도 점점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어느 날 태연은 민재를 자신의 스튜디오로 초대해 특별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민재가 한강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 민재 씨의 진짜 모습이에요. 태연의 말에 민재는 가슴이 뛰었다. 그 순간 민재는 태연에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지훈에 대한 마음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 씨. 저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지훈 씨도 사랑해요. 태연은 민재의 고백에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민재 씨. 저도 당신에게 끌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할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미완으로 끝났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혼란 속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다. 태연과 지훈. 두 사람 모두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태연에 대한 끌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감정이었고 민재는 그 감정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두려웠다. 동시에 지훈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진짜 마음을 찾기 위해 애썼다. 한편 지훈은 민재와 태연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불안해졌다. 그녀는 태연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그녀는 태연에게 솔직히 물었다. 오빠, 민재 씨를 좋아하는 거죠? 태연은 그녀의 질문에 놀랐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지훈아, 너를 사랑해. 하지만 민재 씨와의 시간은 나를 다시 생각하게 해.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지훈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지훈은 민재를 찾아갔다. 그녀는 민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재 씨, 저도 알아요. 태연 오빠가 민재 씨를 좋아한다는 거. 민재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훈의 눈빛에서 그녀의 고통을 읽었다.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민재는 그녀에게 사과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민재는 태연을 찾아갔다. 그는 태연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태연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지훈 씨도 사랑해요. 이게 저를 미치게 해요. 태연은 민재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갈등이 가득했다. 민재 씨, 저도 당신에게 끌려요. 하지만 지훈이를 아프게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대화는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태연은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드러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훈은 그의 삶에 안정감을 주었지만 민재를 만난 후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연은 민재에게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잊고 싶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했어요. 민재는 태연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태연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지훈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서로를 아프게 할 뿐이었다. 민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었다. 며칠 뒤, 민재는 지훈과 태연을 동시에 만났다. 그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당신들 둘 다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의 말은 떨림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눈물을 흘렸고 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복잡한 갈등 속에 얽혀 있었다. 민재는 혼자 한강을 걷으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그는 태연과 지훈,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태연에게 끌리는 감정을 인정했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연 씨, 우리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연은 그의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남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다시 한강에서 만났다. 태연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할 거예요. 민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고통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지훈을 포함한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었다. 민재와 태연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지훈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태연과 민재의 관계를 알면서도 그들을 붙잡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을 사랑했지만 그의 행복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태연과 단둘이 만났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오빠,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재 씨와 함께라면 그게 당신의 진짜 행복일 거예요. 태연은 지훈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지훈을 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지훈아.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들의 이별은 슬프지만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다. 민재는 지훈의 결정을 듣고 그녀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는 지훈에게 편지를 썼다. 지훈 씨, 당신의 미소는 제 삶의 빛이었어요. 당신이 제게 준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훈은 그의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재와 태연의 행복을 빌었다. 민재와 태연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태연은 민재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었고 민재는 태연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걷고 서로의 꿈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마주해야 했다. 태연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민재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다. 민재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고, 태연은 사진계에서 미묘한 차별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어느 날, 태연은 민재에게 새로운 사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우리 사랑을 사진으로 담아보는 건 어때? 민재는 그의 제안에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울의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를 촬영하며 그들의 사랑을 기록했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이었다. 민재와 태연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자신을 찾아가며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지훈에 대한 고마움이 남아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삶에서 멀어졌지만 그녀의 희생은 그들의 사랑을 가능하게 했다. 민재는 태연과 함께 한강에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태연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 씨,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들의 사랑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갈등과 고통, 그리고 용기로 만들어진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민재와 태연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다. 민재의 가족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태연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지만, 때로는 그들의 사랑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어느 날, 민재는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은연중에 차별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의 관계를 수군거렸고, 그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태연은 민재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재 씨, 우리는 함께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돼. 그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태연은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며 민재와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전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전시회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일부는 그들의 사랑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비판했다. 하지만 민재와 태연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지우는 전시회에 찾아왔다. 그녀는 민재와 태연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축하의 말을 건넸다. 민재와 태연은 지훈의 방문에 감동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지훈은 그들의 행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민재와 태연은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사랑에 공감했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태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항상 순탄하지 않았다. 태연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때때로 불안에 시달렸다.
그는 민재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민재 씨. 가끔은 내가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태연 씨. 당신은 내게 전부예요.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은 그들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태연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사진 스튜디오를 열고 세상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민재와 태연은 한강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태연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당신과 함께한 이 순간들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야.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태연 씨. 우리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아름다울 거야. 민재와 태연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작업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았다. 그들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다. 세상의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은 때때로 그 무게를 느꼈다. 어느 날, 민재는 가족과 다시 만났다. 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민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을 열었다. 태연은 민재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사랑을 설명했다. 그의 진심은 민재의 부모님에게 전해졌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민재와 태연의 전시회를 보며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녀는 예술학교에 입학해 자신의 꿈을 좇기 시작했다. 민재와 태연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그들은 지훈과의 우정을 소중히 간직했다. 민재와 태연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제주도로 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태연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어요.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태연 씨. 당신은 내게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알려줬어요. 그들의 여행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자신을 찾아갔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생,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이었다. 민재와 태연은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LGBT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민재는 태연에게 장미 꽃다발을 건넸다. 태연 씨. 이건 당신에게 주는 첫 번째 꽃이에요.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받았다. 민재 씨. 이건 우리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재와 태연은 서로의 곁에서 삶을 살아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고 그 진실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